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누적 40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하고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감염이 2023년 676명, 2024년 176명에서 감소했으며 대유행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험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누적 13명입니다. 질병관리국은 해외 유입 감염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해 감염자 접촉 회피, 성관계 주의, 손 씻기, 개인 물품 분리 사용, 고위험 지역 방문 후 즉시 검사 등을 권장했습니다. 정부가 국적이 없는 소수민족 및 장기간 태국에 거주하거나 태국 내에서 출생한 민족 집단에 대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신원 등록과 엄격한 기준 및 검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외국 국적 노동자, 타국적자, 임시보호소에 거주 중인 전쟁 피난민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릿 외교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회 중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태국, 캄보디아 간 갈등 중재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양국을 중재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경 지역 문제를 진정성과 성의에 기반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차량 호출앱 운전자에게 공공용 차량 등록과 공공운전면허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운전자는 1년 이상 개인면허 소지, 연령 요건 충족, 건강 이상 없음, 전과 이력 부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호출 차량은 앱으로만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요금도 앱에서만 산정됩니다. 운전자는 매일 얼굴 인식 인증을 해야 하며 GPS 실시간 공유와 앱 내 통신만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본인 인증 후 이용하며 요금 확인과 평가가 가능합니다. 플랫폼은 차량 수 보고, 요금 법규 준수, 정보 제공, 비상호출 기능,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6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며 6월 한 달만 해도 15% 급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객은 12% 줄었고 주요 국가 중 중국은 34%, 말레이시아 6%, 한국 17%, 라오스 19% 감소했습니다. 반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등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관광 감소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둔화, 중동 전쟁, 태국, 캄보디아 국경 문제, 남부 세계주 불안,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목되며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예상치인 3,450만 명을 밑돌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태국의 에탄올 1일 생산량은 351만 리터로 증가했으나 가동률은 50.7%에 불과했고 국내 가격은 18.34바트, 미국산은 14.25바트로 가격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수요는 경기 부진으로 상반기 330만에서 340만 리터로 감소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36% 관세와 관광 감소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에탄올 협회장은 정부가 20연료를 기본 연료로 채택하면 1일 600만 리터 생산이 가능하며 농가 안정과 산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에탄올을 항공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의약품 등으로 활용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확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이 소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가 각각 28개월,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52.7로 전월보다 하락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는 46.7, 취업 기회는 50.6, 미래 소득은 60.9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국 불안, 트럼프의 무역 정책, 경기 둔화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금리 인하 등 정부 조치에도 회복 체감이 낮고 금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 신뢰 지수도 46.7로 4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지수는 40 이하로 떨어졌으며 업계는 소비 촉진, 미국 관세 협상, 신속한 대출 지원, 국경 분쟁 대응 등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경제 회복 신호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연말까지 신뢰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태국 북동부 나콜라차시마, 부리람, 차이아품, 수린 등 4개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7명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며 발열, 발진, 눈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소두증 등 심각한 신경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모기 기피제 사용과 정기적인 산전 진료가 권장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제를 자가 복용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북부 프레주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덴춘퐁과 롱꽝 일부 지역에 급류가 발생하며 주택가가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밤새 계속된 폭우로 산과 숲에서 내려온 물이 자연 수로를 따라 범람하며 저지대와 인근 주택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수위 상승에 대처하지 못했고 일부 가옥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전에는 이러한 수해가 없던 지역으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사케우주 아란야프라텟 지역에서 태국, 캄보디아 경계선을 따라 순찰 중이던 태국군이 불법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캄보디아인 3명을 발견하고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케우 롱꿀루어 시장에서 10년 이상 채소와 과일을 팔며 거주했으나 국경 통제 조치 변경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여권 없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국이 우볼라 차타니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을 검거하고 약 400만 바트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차량 2대, 컴퓨터 3대, 휴대전화 5대, 시계 3개, 부동산 계약서, 현금 증빙서류, 은행 통장 등이 압수되었고 계좌 내 현금 280만 바트와 암호화폐 지갑 내 20만 바트 상당도 동결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부패방지국 등 기관들이 치앙마이 산사이 부구청장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등록을 위해 법정 수수료 80바 외에 불법으로 건당 120바트의 뒷돈을 요구받았으며 하루 약 1000명 등록 기준 하루 20만 바트 상당의 뒷돈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등록 업무를 독점하고 금액 미지불 시 예약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왔으며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